우리나라는 해마다 35만 채에서 40만 채의 새 집을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안녕하세요. 청울림의 출근길 부동산 인사이트 시간입니다. 엊그제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봤어요. 인구 감소 시대에 왜 새 주택을 계속 공급을 해줘야만 하는가, 이런 제목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. 여러분 이런 의문 가져보신 적 없습니까? 인구는 계속 줄고 있다는데 도대체 새 집은 언제까지 계속 지어줘야 되는가? 집이 남아도는 건 아닌가? 이런 의문 안 가져보셨습니까? 저는 한때 공부하면서 이런 의문 많이 가졌는데 공부를 하면서 그 의문이 많이 풀렸습니다. 자, 이거는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주택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원리, 근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.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 해마다 35만 채에서 40만 채의 새 집을 해마다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집값 폭등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. 그럼 새 집은 왜 계속 지어져야 되는가? 자, 이 원리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하고도 굉장히 비슷한 겁니다. 자동차. 지금 우리나라 집집마다 차 한 대 없는 집이 없죠. 그런데 새 자동차를 계속 일정량을 생산을 해줘야만 되죠. 왜 그렇습니까? 자동차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낡아지고 언젠가는 폐차를 시켜야 되기 때문이죠. 그렇죠? 그리고 자동차를 쓰는 그 기간, 사용 기간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. 누군가는 10년을 사용하기도 하고 누구는 5년, 어떤 분들은 1년마다 자동차를 계속 바꾸시는 분들도 있어요. 이런 수요 때문입니다. 물론 집은 자동차보다는 훨씬 오래 쓰죠. 한번 지으면 30, 40년, 50년 이 정도를 씁니다만 집을 사용하는 이 수요자들의 집을 바꾸는 그 기간도 계속 달라지죠. 그리고 집은, 이 부동산은 자동차와 달리 굉장히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죠. 뭐냐면 옮길 수 없어요. 그죠? 입지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원하는 입지, 좋은 곳, 좋은 집, 새 집에 대한 수요는 계속 넘쳐나기 때문에 이 새 집의 공급은 필요한 겁니다. 좀 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왜 해마다 새 집이 필요하냐?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, 첫 번째는 인구는 줄어도 아직 세대는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에요. 여러분 이거 아세요? 우리나라가 언젠가부터 인구는 줄고 있지만 가구는 계속 늘고 있어요. 2030년 넘어까지도 계속 늘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. 왜냐하면 해마다 결혼하는 세대가 계속되고 있죠. 우리나라도 지금 한 해에 20만 쌍 이상 계속 결혼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또 이혼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. 한 해에 한 10만 쌍 가까이는 이혼을 계속 하고 있어서 세대수는 계속 늘고 있다 해서 새 집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새 집을 짓고 있지만 또 계속 멸실되는 집도 늘어나고 있어요. 그쵸?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멸실되는 집이 한 해에 한 10만 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, 멸실되는 집도 이제 갈수록 기하급수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. 왜? 우리나라가 아파트를 본격적으로 짓기 시작한 게 80년대 후반부터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 재건축 연한은 30년부터라고 보는데 실제로는 한 40년 돼야 부수고 있죠. 한마디로 40살이 되는 아파트가 앞으로 아주 급격하게 도래하게 된다는 거예요. 곧. 그래서 이 멸실 수요 때문에도 새 집을 계속 지어줘야 된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득 수요라는 게 있습니다. 이건 뭐냐면 우리의 소득이 늘어날수록, 사회의 유동성이 풍부해질수록, 그리고 금리가 낮아져서 이 구매력이 늘어날수록 새 집에 대한 수요는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거예요. 제가 지금 세 가지 수요를 말씀드렸어요. 세대 수요, 그리고 멸실 수요, 그리고 소득 수요.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수요 때문에 계속적으로, 주기적으로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새 집을 계속 지어줘야만 된다. 그렇지 않으면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 해서 각 지역마다 평균을 내보았더니 어느 지역,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이런 새 집 수요가 대략적으로 그 도시 인구의 대략 한 0.7%, 0.8% 정도가 되고, 아파트만 따져봤더니 지금 새로 지어지는 주택의 한 70% 정도가 아파트로 지어지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같은 경우. 그래서 아파트만 별도로 따져보면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해마다 그 도시 인구의 한 0.5% 정도
되는 수량의 아파트를 지어줘야만 되더라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. 해서 예를 들어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인구 1000만으로 보면요 0.5%니까 5만, 한 해에 5만 채 정도의 아파트를 지어줘야 된다. 대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250만이니까 한 해에 한 12,500채 정도의 아파트를 지어줘야 된다. 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도시 인구수의 0.5%, 이게 이제 대략적인 평균 수요인데, 새집 아파트, 새 아파트의 수요, 이 수요만큼 공급이 너무 적은 게 누적되면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고, 또 이 공급이 수요보다 너무 많아지면 가격이 하락할 것이고, 이런 메커니즘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. 그래서 지난 몇 년간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유동성의 힘이 워낙 강해서 금리의 힘, 금리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가 됐습니다만, 이제 앞으로 금리는 좀 안정된다라고 봤을 때 향후의 부동산 시장은 이 공급량, 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,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의 공급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피시는 게 앞으로 시장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. 특히 내년 2024년부터 몇 년 동안 공급이 부족해지는 그런 시장, 그런 지역들이 지금 꽤 보입니다. 그런 지역들은 가격이 상승할 확률이 높아 보이니 그런 것들을 잘 살피시면 여러분의 내 집 마련, 또 부동산 투자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십시오.